안녕하세요. 참나무반교사 박은혜, 권은숙입니다. 참나무반에서는 공유 공간을 활용해서 소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놀이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난 고민들과 변화된 점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리 이야기가 시작된 계기는 어린이들과 산책을 통해서 발견한 도토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발견한 도토리를 교실로 가지고 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가지고 온 도토리를 가지고 만져도 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도토리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한 어린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의 일반적인 탐색에서 나아가 소리를 발견했다는 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두 교사는 소리라는 부분에 크게 반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면서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지나칠 수 있는 다양한 소리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리일까? 라는 생각으로 반응을 하면서 소리와 조금 더 친해지는 경험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리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도토리끼리 두드려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대집단 시간을 통해 공유해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소리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도토리와 함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소리를 만들 수 있을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박스로 해보고 싶어요. 박스에 넣고 흔들면 윙 소리가 날 것 같아요. 바구니에 담아서 흔들면 빠바바박 소리 날 것 같아요. 난 종이로 실험해보고 종이를 놓고 떨어뜨리면 소리가 날 것 같아요. 필요한 재료와 그 재료를 사용하면 어떤 소리가 날지까지 생각해보는 모습이었어요. 또한 내리막길과 같은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은 내리막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토리가 굴러가서 소리가 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구조에 따라 어떤 소리가 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또한 그 구조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테이프와 같은 또 다른 재료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예측해본 매체와 방법을 통해 직접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옆으로 뒤로 해. 아니, 뜯어졌는데? 걔는 잘했을 거야. 하는데? 그래, 잘하잖아요. 근데 종이. 준비는 잘 만들었다. 선생님, 이렇게 떨어질 방법도 없어요? 여기 이렇게 부딪히면서. 다른 사람 해볼게요. 좀 위로 올려. 너무 막은다 얘들아. 그거. 잠깐 놓지 마봐. 소리네. 방금 동영상에서는 흔들어서 소리를 만드는 모습에 흔들어서 소리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었고요. 동영상에서 실험했던 것 외에도 이전의 예측을 토대로 내리막길을 만들어 소리를 내는 것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통 안에 도토리 개수를 다르게 해서 소리를 들어보고 재료를 서로 연결해서 또 다른 소리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딪혀야지 소리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가 나는 원리에 대해서도 추측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 할 때랑 옆으로 할 때가 소리가 달랐고 빨리 흔들 때도 소리가 다르고 플라스틱을 했을 때 유리랑 했을 때 그 재료에 따라서도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리는 쨍그란 소리가 나는데
플라스틱은 부두도 소리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모습들도 보였어요. 그리고 집에서 옛날에 우리가 모르고 발로 차서 놀다가 주먹으로 차서 깨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과 연결시켜서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들도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은 놀이 안에서 재료에 따라, 구성에 따라,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리를 발견하는 실험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소리를 비교하면서 그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나만의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토리에서 애벌레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애벌레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오랜 시간 담가 놓은 후 햇볕에 말리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해보았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수많은 애벌레로 인해 도토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과 이러한 고민을 나누면서 도토리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처음 이야기하는 건 단추였는데요. 단추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단추는 위는 동그랗지만 납작하기 때문에 굴러가다가 멈출 수 있다라는 반대 입장의 의견도 함께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토리 모양과 비슷한 동그란 모양의 재료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그란 거, 동그란 공, 구슬 이렇게 비슷한 재료를 이야기를 하고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두 교사 또한 어떤 재료가 적절할지 매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토리처럼 비슷한 자연물을 내어주는 것이 나을지, 자연물이 아닌 다른 것을 내어준다면 어떤 재료가 적절할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었는데, 비슷한 형태가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를 한다면 또 다른 다양한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적절한 매체를 찾아보고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토리와 비슷하게 생긴 물질을 내어주고 또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재료들을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실험하게 하였는데요. 이때도 계속적으로 안에 무언가를 넣어서 소리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함께 사용했던 건 미디어였는데요. 아이들이 소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소리를 녹음하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미디어 활용도 함께 하면서 소리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여 나갔습니다. 소리 들리네. 문제 앞섰어. 이거는 맞다. 이거 맞다. 이거 두 개 내가 하고 나 누르고 있을게. 이거 안 돼.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어린이들이 직접 녹음을 하는 버튼을 눌러야 하기도 하고 또 똑같이 녹음한 그 번호에 재생 버튼을 똑같이 해서 다시 재생하는 것을 어린이들이 생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루는 게 처음에는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약속을 함께 정하고 다루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어린이들이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잘 다루는 어린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직도 어려운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 녹음이 되고 재생이 되기도 하지만 아까 끝부분에 나온 것처럼 오류가 나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겪어 나가면서 아이들이 녹음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미디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어린이들의 관심을 지속시키자라는 그런 목표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소리 만들기를 계속 즐겁게 하다가도 관심이 사라질 때쯤에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관심을 높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가장 큰 도움은 다시 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소리를 연주하면서 들을 때는 귀 기울이면서 다시 들어보는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그치게 되는데 녹음과 재생을 통해서 내가 만든 소리를 또 다른 느낌으로 들어보는 게 참 새롭고 아이들도 되게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들리는 소리를 아이들끼리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런 소리 같아, 이건 너무 똑같은 소리 같아 라는 의견을 나누어 보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고민을 도토리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다양한 물질과 형태를 변화하면서 그만큼 다채로운 소리가 날 것을 기대를 했지만 어린이들이 녹음하고 다시 들어본 대부분의 소리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두 교사는 다시 매체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를 느꼈고 어린이들은 소리가 달라야 더 재밌다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보는 것에 도전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다양한 물질, 독특한 형태, 두 가지의 변수가 있던 것을 하나로 줄여서 형태는 똑같이 하되 그 안에 들어가는 물질을 다양하게 해서 어떤 물질을 넣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 소리를 비교를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기로 해서 재료를 다시 전환해 주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토대로 아뜰리에에 어린이들과 함께 직접 가서 어떤 재료를 넣고 싶은지 찾아보고 함께 찾은 것들을 투명한 동그란 통에 담아서 소리를 만들고 비교하는 실험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투명한 통이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보여져서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소리를 어린이들이 서로 언어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어린이가 소리를 비가 내리는 소리 같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를 대집단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린이들은 비가 많이 내리는 소리라는 말에 재미를 많이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비가 많이 내리는 소리를 듣고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도 똑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소리를 만들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매체를 사용하면 비가 내리는 소리를 표현할 수 있을지 매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소리에는 비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둥 소리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천둥 소리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둥은 조금씩 소리를 내야 하고 흔들었다 안 흔들었다라는 방법으로 소리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천둥 소리는 가끔씩 치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볼 동영상은 어린이들이 비가 많이 내리는 소리에 소리를 만들 만한 매체를 선정하고
직접 소리를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어린이들이 지금 연주한 소리를 다시 대집단 시간에 돌려줬을 때 어린이들은 번개 소리 같지 않다고 했어요. 아까 사진에 있었듯이 두 어린이가 한 어린이는 비소리를 표현하고 한 어린이는 번개 소리를 표현했었는데 비소리는 적절한 것 같은데 번개 소리는 번개 소리 같지 않아서 다른 매체를 사용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가벼운 것 같아서 조금 더 무거운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번개는 우르르 쾅쾅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무거운 물질로 소리를 내면 적당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바람도 같이 불어야 돼서 바람 소리가 또 다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야기하는 비가 많이 내리는 소리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도 있어야 하지만 바람 소리 그리고 천둥 소리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생각한 소리를 다시 만들려고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볼 소리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의견으로 수정된 소리입니다. 처음 아이들이 소리 만들었던 것보다 조금 부드러워지고 어떤 부분은 좀 강하게 내기도 하고 약하게 내기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만들면서 비가 내릴 때 소리를 정말 똑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느낌 그리고 실제로 비 오는 날 경험했던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는 각 아이들마다 내가 어떤 부분을 표현할지 역할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연주가 가능한 그런 구도로 형태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 연주하기보다는 친구랑 함께 연주하는 것에 있어서 더 재미를 느끼고 있고요. 지금도 혼자 비 내리는 소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같이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소리를 만들었을 때보다는 지금은 소리를 합해서 하나의 음악처럼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시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앞으로 더 다양한 소리를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만들었던 비가 많이 내릴 때의 소리 외에도 눈썰매 소리, 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등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리를 만들어 보고 그것을 함께 수정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놀이해 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